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정성 고체의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밀러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고체가 이렇게 단단한 거를 고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고체들 중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분할 때는 보통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분이 같습니다. 이 두 물질은 SiO2라고 해서 성분이 같은데요. 이 같은 성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물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iO2이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 결정과 불규칙적으로 있는 결정이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있는 결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석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불규칙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약간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물질의 결정이라는 것도 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결정성 고체는 무엇이냐? 이런 원자들이 배열이 원자 혹은 이온이 배열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를 이제 비정질 혹은 비결정성 고체라고 해서 아모포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포스 구조는 사실 규칙성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정성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 결정성 규칙 그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께서 이 그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단위세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미 저희 1학년 때 화학미 실험에서 배우셨던 내용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단위세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여기에서 보면 반복이 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위세포라고 하고요. 이때 이 반복되고 있는 단위에서 원자 혹은 이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위 세포, 유니셀들이 3차원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티스라고 하고 이 개념들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개념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용어니까요. 그리고 이 단위세포에는 우리가 그 1학년 때 화학미 실험,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이군요. 3학년 때 무기화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간을 빽빽하게 채울 때에 는 박스 형태가 되게 좋죠. 동그란 공보다는 박스 형태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위세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모, 육면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육면체가 되고요. 이 정육면체 구조를 가지는 이제 이 구조에서 원자 혹은 이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 여기 보시면은 모서리,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 모서리, 면,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데요. 모든 꼭지점의 원자 혹은 이온이 존재하는 구조를 단순입방, 심플 큐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런 꼭지점에 있는 원자가 있는 구조에 부피 중간에 원자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채심입방, 바디죠. 바디 중간,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해서 BCC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 센터드 큐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면의 중간에 원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면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f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해서 FCC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구조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심플 큐빅, BCC, FCC 이게 반복되는 단위 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위 세포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계속 반복해서 쌓아가면요. 심플 큐빅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BCC 같은 경우와 그 다음 FCC 보면은 되게 그냥 단순히 하나 뭐 아니면은 여기는 6개네요. 6개의 원자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여기 보시면은 격자로 3차원으로 쌓였을 때는 훨씬 다른 형태로 패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 3차원으로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격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 단위세포가 무엇인지 그럼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단위세포가 무엇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구조는 뭐냐 하면은 최조밀 쌓임 구조라고 해서 가장 빡빡하게 공간의 빈틈이 가장 최소화가 되도록 쌓는 것을 최조밀 쌓임이라고 하고요. Closest Packed Struc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BA 배열과 ABC 배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옮겨가야 되겠네요. 일단 ABA 구조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이제 빡빡하게 채워놓는 구두를 채워놓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어긋나게 홈과 홈 사이에 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에 이제 그 공을 올릴 때는 요 밑에 아래층에 홈과 홈 오목한 부분 있죠. 그 위에 딱 쌓으면 안정적이면서 빈 공간도 가장 작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층은 이렇게 항상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세 번째 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를 쌓였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인데 세 번째에 쌓을 수 있는 곳이 보면요. 여기 파란색 사이의 구멍에 밑에가 하얀 부분이 있고 밑에가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밑에가 하얀 부분은 밑에 아무 원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래층에 있는 원자와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보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밑에 원자, 노란색 원자가 뭐였어요? 첫 번째 쌓았던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쌓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옵션이 하얀색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이제 노란색이냐, 이 두 옵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녹색별은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둘 중에 뭐를 선택하게 될 거냐, 아마 제가 요 위에 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색깔이 헷갈렸네요. 그래서 세 번째 놓을 때는 선택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밑에 A와 첫 번째 층과 동일한 위치의 원자를, 세 번째 원자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예 다른 하얀색 있죠. 하얀색 있는 곳에 쌓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AB 구조가 되느냐, ABC 구조가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AB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이 같은 같은 위치의 원자가 존재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코팅이
빡빡하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육각 구조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육각 구조 사이에 약간 샌드위치처럼 쌓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ABA 구조고 육각 구조 사이에 끼어 있는 육각형 모양이 워낙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헥사고날 육각형이죠. 헥사고날 클로지스트 팩트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HCP 구조의 경우에는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각 기둥이 하나의 구조가 아니고요. 유디셀이 아니고요. 단위세포가 아니고 이 육각형 보시면은 여기에 이 육각형이 있죠. 육각형이 있는데 이 육각형을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단위세포가 되게 됩니다. 똑같아요. 육각형을 3등분으로 하면은. 그래서 항상 가장 반복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단위세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3분의 1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세포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쌓고 밑에 하얀색 있는 곳, 하얀색 있는 곳에 이 녹색을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을 쌓을 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층과도 두 번째 층과도 다른 위치의 원자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B, C 전혀 다른 위치가 되죠. 이 구조가 되는데요. 이 A, B, C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층의 삼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의 삼각형이 서로 어긋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첫 번째 층과 네 번째 층은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 꼬치처럼 딱 꽂아가지고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FCC 구조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들은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에도 많은 구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본 구조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께서 다른 구조, 변형 구조들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알려드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여기 색깔을 다르게 했다고 해서 다른 원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원자가 들어가 있게 되고 그래서 금속 고체도 있고 뭐 분자성 고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온성 고체도, 이온성 결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온성 결정의 경우에는 이제 요런 이제 골격 구조 사이에 있는 구멍들이 아무리 빡빡하게 채우더라도 사이에 구멍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구멍들 사이사이에 양이온, 이제 작은 이온들이 들어가는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께서 무교화학이나 혹은 신소재 공학과의 결정 관련되는 수업들을 들으시면은 가장 많이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단위세포라는 것이 있고 이제 조금 더 아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결정 형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밀러 지수입니다. 이 밀러 지수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기나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밀러 지수는 뭐냐 하면요. 말씀드렸듯이 단위세포, 단위셀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단위세포는 기본 반복 단위입니다. 결정 구조에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같은 결정 구조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원자 배치들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육각형 육면체 구조의 그냥 면이 되겠죠. 그냥 보이는 면이 200 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면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육면체 구조를 잘라낸 형태로 보는 구조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20면이다. 이거는 200면이다. 얘는 20면이다. 라고 해서 어떤 면인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은 밀러 지수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밀러 지수가 그럼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이 밀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평면들을 어떤 방향으로 자르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면을 자르게 되면은 일단 이 면에 존재하는 원자 혹은 이온들의 밀도가 달라지죠. 사실 이렇게 자르면 빡빡한데 이렇게 어슷하게 자르면은 밀도가 되게 작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 자르는 면에 따라서 뭐가 또 달라지냐 하면요. 간격이 달라진다. 10면이라고 하는 것과 13면이라고 하는 것의 간격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면을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은 여기서는 두 개 평면 2차원에 대한 평면을 나타냈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만 있지만 우리 3차원은 x, y, g축이 존재하죠. 그래서 x, y, g축에 대한 것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숫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면과 면 간에 잘랐을 때의 면과 면 간의 간격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3차원에서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자른 면을 이제 110 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될 건데요. 이 면과 이 거리 110까지의 면의 거리는 원점에서부터의 이 벡터를 그었을 때의 가장 짧은 것을 이 면 간 거리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HKL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XY G축에 대해서 좌표와 연관이 있는데요. 요것 같은 경우에 이 축 ABC축이라고 하지만 XY G축이 되겠죠. 여기서는 XY G축이 될 건데 XY G축이 있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A, B 여기가 C가 되겠죠. 요 절편 이제 단위라고 했었을 때 이 단위를 어떻게 나눠주느냐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HKL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 간격은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이랑 13이 있는데 13이 더 크죠. 그죠? 보면 간격이 어때요? 더 작아졌어요. 이거는 더 많이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21도 보면 10과 비교해서 더 가까이 존재하죠. 이건 더 이 공간을 더 많이 나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면과 면 사이의 공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FCC 구조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면심 입방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느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똑같이 나눈 것 같은데 얘는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얘는 001면이고요. 얘는 002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다양한 면을 나눴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110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1면, 이것은 310면, 이것은 210면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 밀러 지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일단은 세 개의 축의 절편을 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절편을 구해야 되겠죠. 절편을 구하고요. 이 절편의 역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편의 역수, 얘가 1이면은 뭐 다 111이겠지만은 뭐 2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정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2를 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수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로 나타내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육면체 중에서 일단은 X절편의 1입니다. X절편이 1이고요. Y절편도 1입니다.
ABC 여기 XYG라고 보는 ABC 그냥 축이라고 돼서 그거 따라갈게요. 그 다음에 C는 만나지 않아요. C를 만나지 않으면 그때는 무한대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무한대로 나타내시면 되고요. 만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 축은 그러면 얘의 역수를 합니다. 1의 역수는 1이고요. 1의 역수는 1이고 무한대분의 역수는 0이 되겠죠. 1을 무한대로 나누면 거의 0에 가까운 수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1, 1, 0이 되고요. 이게 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은 110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게 이제 요 절편 보시면요. A축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단이라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1이 되는 점과 만나고 있고요. Y축과 만나지 않죠. 그 다음 G축과 또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 건 뭐다? 무한대다. 그럼 역수를 하면요. 2분의 1은 역수는 2죠. 그 다음에 0이 되고요. 얘를 이제 써보시면 200면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면 자체를 얘기할 때는 200면이 맞습니다. 요 면 자체를 얘기할 때는요. 200면이 맞는데요. 보시면은 이 면은 보통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은 얘가 100과 같은 배치를 가질 경우에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100으로 나눠서 얘기해주고 100 패밀리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요 면 자체만 얘기할 때는 200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이 면들이 비슷한 애들, 딱 특정한 이 면이 아니라 얘랑 같은 배열을 가지는 애들을 얘기할 때는 100면이라고 가장 최소한의 정수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요. 여기 ABC, 여기 1, 1, 1이겠죠. 그럼 얘를 나눈 걸 보면 A 같은 경우에 2분의 1 지점입니다. 2분의 1 지점이고요. B는 1지점입니다. 1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보면은 한 3분의 2 지점인가요? 아닌가? 4분의 3 지점이네요. 네. 4분의 3 지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각각 써주고 역수를 취하면 되죠. 역수를 취했더니 2, 1, 3분의 4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정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3을 해주시면 6, 3, 4면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면의 이름은 634면이고요. 얘는 최소한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체 면들을 다 634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여기에도 같은 면이 있겠지만 반대편에도 보시면 같은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옆에도 또 같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같은 면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같은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일한 면이 사방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괄호로 나타낼 때는 이 면 자체를 얘기할 때는 괄호로 나타냈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면들을 묶어서 얘기할 때는 중괄호죠. 중괄호로 나타내고 얘는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슷한 애들이다. 그래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밀리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바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요 바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지 않고요. 바 1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에 있는 면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거리를 구할 때 여기에 벡터를 나타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 이 면으로 수직하는 벡터는 110 벡터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방향에도 면이 같은 패밀리가 있다면 방향에도 패밀리가 존재하겠죠. 그때는 패밀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꺽쇠 괄호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면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 HKL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패밀리 면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낼 때는 네모 가로, 그 다음에 방향의 패밀리를 나타낼 때, 방향의 패밀리를 나타낼 때는 꺾은 가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소재 공학과 혹은 소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간단히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만 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01 면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이런 면들 이제 요거는 001면 이거는 001바면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1 패밀리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존재하면 패밀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HCP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벡터가 원점을 지나도록 배치를 하고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단위 세포가 이렇게 짜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세포 따라서 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벡터를 써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값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절편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A 벡터에 대한 것은 요 두 벡터의 A3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벡터죠. 벡터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4개의 밀러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A1, A2의 합은 합 빼기 마이너스 1개 A3이 되겠죠. 그래서 A1 더하기 A2의 마이너스 벡터로 나타내게 되고요. 요 것에 대해서는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돼요? 얘를 평행이동, 끝점과 끝점 평행이동 했을 때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벡터 A1 더하기 벡터 A2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스칼라의 합, 우리 숫자에만 있는 크기만 있는 스칼라의 합과는 다른 방향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면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제 A1, A2, A3이 존재하게 됩니다. A1의 경우에는 1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A2의 경우에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 그 다음에 A1 무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2가 되는데 A2는 무한대가 되고요. 그러면은 요 길이 A1의 요거는 이제 다 계산하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 계산을 하시고선 하는 게 나은데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점, 만나는 점을 보시면 되겠죠. 요 점의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가 1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고요.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축에 해당되는 C의 절편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방법으로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서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위에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로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숫자가 나오면 이 구조는 HCP 구조이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 밀러 인덱스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